어쨌든 이 비싼 M4 아이패드는 손에 넣었다. 제발 아이패드OS 대호왕!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지난번 새로 나온 M4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언박싱과 첫인상에 대해 살펴봤고, 마침 그 영상 업로드하는 날 제가 구입한 13인치 M4 아이패드 프로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키노트를 볼 때만 해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꽤 많은 부분이 바뀌어서 좋았거든요. 다만 스타트 가격이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진짜 프로 용도가 아니라면 부담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했을 때 그만큼 만족감을 줄지 궁금했고, 댓글에서 나온 여러가지 그리고 이후 사용해본 2주 사용기를 담아봤습니다. 제가 고른 옵션은 13인치 모델의 실버이고요. 그리고 1TB의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 그리고 셀룰러까지 넣어서 한국 가격은 335만원이에요 와, 아이패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비싼데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넣기 위해서 용량을 굳이 1TB를 선택해야 되고요. 게다가 15만원을 더 추가해야 넣을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 나노 텍스처 글래스가 엄청 좋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닌 옵션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취향 차이가 있는 옵션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제 얘도 이제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이 들어간 녀석이잖아요.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이라는 게 디스플레이 요 상단에 있는 유리, 여기에 아주 미세하게 난반사 처리를 해서 빛 반사를 최대한 억제를 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화질을 올려주는 옵션은 아니에요. 봐요, 배젤은 나노 텍스처가 안 들어가서 빛이 비칠 거고, 여기 중앙 디스플레이 부분은 옵션이 들어가서 빛이 안 비칠 거예요. 얘는 M2 아이패드 프로 이렇게 완전 차이가 나요. 딱 화질만 놓고 비교하자면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 없는 게 더 선명하고 좋습니다. 아마 M2 미니 LED랑 비교하면 M2 미니 LED의 화질이 더 좋게 보일 거예요. 대신 나노 텍스처 글래스의 장점이라면 거의 모든 상황에서 빛 반사를 억제해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이라면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이 글자에 뭔가 이제 종이 질감 필름만큼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할 정도로 뭔가 그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디스플레이 옵션이에요. 그래서 빛 반사 억제가 중요하신 분들은 이 옵션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만약 글자를 선명하게 보는 게 더 중요하신 분들은 자글자글함 때문에 이 옵션이 되게 별로일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빛 반사를 엄청 억제하고 글자가 자글자글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종이 질감 필름과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 이상으로 종이 질감 필름이랑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표면이 거슬거슬한 느낌은 비슷하거든요. 대신 나노 텍스처 글래스가 1대1로 비교했을 때는 화질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점, 그리고 터치감도 종이 질감 필름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일반 유리를 쓸 때는 만약 유분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이제 터치를 하면 뻑뻑하게 좀 잘 안 밀리는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나노 텍스처는 좀 신기하게 매끈한 유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 이렇게 우리가 터치를 하면서 유분기가 묻더라도 되게 부드럽게 터치가 가능했다는 점, 이거는 또 좋더라고요. 애플 펜슬 느낌도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종이 질감 필름과는 생긴 건 비슷한데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까 이제 터치감 이야기했던 거랑 이제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일반 패널은 유분기가 없을 땐 약간 이렇게 이제 미끄럽게 자연스럽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아이패드는 터치를 많이 하게 되고 터치한 곳은 유분기가 좀 났거든요. 근데 나노 텍스처는 그런 게 없이 아무리 터치를 많이 해도 터치하고 지나간 자리에 유분기가 남아도 필기감이랑 터치감은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종이 질감 필름이랑 필기감을 비교해보면 종이 질감 필름은 사각사각하는 느낌이 많이 나고 또 마찰력도 강해요. 반대로 나노 텍스처는 부드럽게 써지면서도 약간 사각이는 소리, 종이 질감 필름의 한 5%? 10% 정도 되는 느낌? 그 나노 텍스처 글래스가 없는 것에 비해 화질이 떨어지는 것 빼고는 개인적인 만족감은 되게 크거든요. 근데 또 없는 옵션의 화질을 보면 그냥 나노 텍스처 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구입하실 분들은 나노 텍스처 글래스 요거는 꼭 보고 구입을 하셔라. 웬만하면 없는 게 더 만족감 좋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나노 텍스처 글래스 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도 OLED로 바뀌면서 좀 크게 바뀌었죠. 외관상 M2 아이패드 프로보다 모서리 곡률이 조금 더 들어간 듯 조금 더 둥그러졌고, 그래서 왼쪽 시계랑 오른쪽 위에 배터리 표시를 보잖아요. 그러면 조금 가운데로 이동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미니 LED를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가 나왔을 때 약간 요런 이제 모서리에 비네팅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것도 얘를 받자마자 비교해보니까 OLED로 오면서 모서리에 비네팅 없이 이게 아주
아주 깔끔하게 표현되더라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색온도도 기기마다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가진 M4 아이패드 프로의 OLED는 약간 색온도가 높게 세팅이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M2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하더라도 이제 색온도가 좀 높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누렇게 표현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색이 더 정확한지 보려고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랑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랑 비슷한 거는 M2 아이패드 프로였습니다. 확실히 M4는 색온도가 훨씬 더 높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M2 아이패드 프로 쓸 때 문제점이 또 그것도 있었다. 얘는 미니 LED로 오면서 이제 백라이트가 되게 촘촘하게 미니 LED가 켜지는 방식이라서 블루밍 현상이 있었거든요. 이건 밝을 때 쓸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어두운 환경에서 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OLED로 오면서 눈으로 보더라도 크게 체감될 정도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체감이 잘 안 된 건 밝기예요. 밝기. 화면 밝기도 전작보다 조금 더 밝아진 것 같기도 한데 둘 다 최대 밝기일 때 이미 충분하게 둘 다 밝기 때문에 M4 아이패드가 더 밝아졌다고 하더라도 막 크게 체감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또 하나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 기존의 M2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 이제 12.9인치이기 때문에 화면이 커서 이제 필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중앙에 누르면 면적이 크기 때문에 가운데 필기할 때 화면이 좀 눌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뭐 이제 신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원래 펜으로 화면을 누르면 약간 물결같이 기름기같이 펼쳐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신형 M4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그 현상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신기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 뭐 나노 텍스처나 이제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고 개인적으로 미니 LED에서 OLED로 오면서 이제 저는 나노 텍스처 옵션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요 디스플레이 화질이나 밝기가 증가했다라기보다 패널이 바뀌면서 무게가 가벼워지고 얇아진 거 요게 저한테는 더 크게 체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 프로도 이야기를 하면 요것도 써보니까 햅틱 피드백 들어간 게 의외로 꽤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냥 있을 때 이렇게 딱 눌러서 팔레트가 나오면서 얘도 이렇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요것도 꽤 편했고 스퀴즈 동작도 버튼이 없는데 확실히 피드백을 주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었다. 우리가 아이패드에서 사진이나 웹브라우저에서 원래 꾹 누르면 햅틱 피드백이 오면서 탁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아이패드는 이 햅틱 피드백 모터가 없기 때문에 뭐 진동이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애플 펜슬로 되는 거예요. 애플 펜슬로 꾹 누르면 요 애플 펜슬의 그 햅틱 피드백이 느껴지는 거 이러한 디테일이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펜슬 그림자 디테일 와 이것도 진짜 엄청난 게 뭐냐면 펜슬이 지금 이렇게 딱 다가가잖아요. 그럼 밑에 화면 자체에 그림자를 또 표시해주는 디테일 이게 진짜 미쳤어요. 펜슬 방향에 따라 이 그림자도 돌아가고요. 요렇게 심지어 이것도 도구마다 달랐거든요. 만약 지우개로 하면 이렇게 달라져요. 이야 이러한 디테일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회로 쓰면서 되게 만족스러운 부분은 햅틱 피드백이 들어가서 버튼이 없는데 버튼이 있는 것처럼 누르는 효과가 난다는 것. 그리고 팔레트가 바로바로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는 점. 요게 생각보다 되게 편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2세대랑 거의 비슷해요. 대각선을 그릴 때 약간 이제 구불구불 지터링 생기는 것도 2세대랑 비슷했고요. 그나마 이제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할 거는 스퀴즈는 지금 요게 기본 메모 앱이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데 요거를 지원하지 않는 앱들은 기존처럼 더블탭 기능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지원하는 앱들이 더 많아져야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것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형 아이패드 프로가 되게 얇아진 만큼 내부 스피커 울림통도 작아져서 스피커도 너프 먹었지 않았을까 요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두께가 얇아졌음에도 스피커는 전작보다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저음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차이가 느껴진 부분은 고음부가 확실히 더 시원하고 또렷하게 들렸고 이 때문인지 출력도 더 크게 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M4로 듣다가 M2 아이패드 프로로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고음부가 약간 먹먹해진 게 확실히 체감돼요. 그리고 카메라 신형 아이패드 프로는 초광각 카메라가 빠지고 싱글 카메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로 뭐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쉬울 수 있지만 저는 패드로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안 찍고 뭐 하더라도 뭐 문서 같은 걸 스캔해서 그냥 서명하고 그 정도로만 쓰기 때문에 초광각 카메라 빠진 게 크게 체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M2는 1배율에서 0.5배율 초광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요. 신형은 1배율에서 2배율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진도 찍어보면 크게 차이가 없긴 한데 신형이 조금 샤픈이 들어간 듯한 그런 효과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제일 만족스러운 거는 전면 카메라가 이렇게 딱 중앙에 바뀐 부분 진짜
패드는 세로보다 가로로 더 많이 쓰니까 훨씬 더 크게 체감되고 완전 편했어요. 특히 이제 미팅 같은 거 할 때 시선 처리가 아예 다르게 느껴졌고 센터 스테이지를 쓰더라도 중앙에 있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줌 미팅 할 때도 좋은데 어때 더 크게 체감되었냐면 이제 출장 갈 때 보통 이제 거울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이패드로 또 이제 거울로 잘 쓴단 말이에요. 아이패드로 거울 대용으로 쓸 때도 좋아요. 또 이제 문서를 카메라로 찍으면서 스캔하다가 좀 알게 된 사실인데 M2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플래시를 켜고 끈 거의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M4는 플래시도 바뀌어서인지 스캔할 때 차이가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래시를 끄고 촬영하게 된다면 그림자를 지우려고 하기는 하는데 흔적이 좀 남아있었고 플래시를 켜면 아주 깔끔하게 스캔되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이제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제 메모에서 스캔 문서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밖에서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요 훑어 보기를 하면 요 사진이 조금 어두워지더라고요. 이거는 버그인가? 그리고 전작과 비교했을 때 애플의 M2, 애플의 M4 성능적인 부분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굉장히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뭐 이것저것 써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일반 작업을 하면서 이 M2와 M4의 차이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컷 아이패드 버전으로 28분 53초짜리 영상 그것도 여러 개 쌓아서 한번 이제 영상을 뽑아보니까 이렇게 고성능 작업을 할 때는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배 차이 날 만큼 영상을 뽑는 속도의 차이는 확실히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상 고성능 작업을 할 때 빼고는 아이패드 프로에서 일반 뭐 필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할 때는 M2와 M4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발열도 테스트 해봤습니다. 3D마크를 연속으로 돌리면서 보니까 대략 한 10회차까지는 M4가 확실히 온도가 더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쓰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는 조금 온도가 비슷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뭐 절대적인 점수, 성능 차이는 크게 존재했고요. 근데 이것도 다시 말하지만 일반 작업에서는 성능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기 위해서 해보니까 이 정도의 차이가 났고 아마 아이패드로 고화질 영상을 편집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라이트룸으로 대용량의 로우 파일을 뽑으시는 분들에게 이제 좀 크게 차이를 느끼지 진짜 일반 사용자분들은 이 아이패드에서 이 성능 차이를 느끼기 쉽지가 않을걸요. 게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 테스트도 진행해봤습니다. 밝기 100%, 유튜브 옵션은 고화질, 그리고 연속 재생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M2 아이패드 프로는 5시간 25분, M4 아이패드 프로는 10시간 4분 동안 재생 가능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두 모델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2번 더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여전히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M4의 전력 소모 그리고 OLED로 오면서 배터리가 많이 개선된 듯해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진짜 만족스러웠던 게 뭐냐면 의외로 매직 키보드가 다른 아이패드 변화점보다 조금 더 만족스러웠달까요? 일단 열 때부터 경험이 달라요. M2 아이패드 프로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얘를 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신형은 가능해요. 힌지가 바뀌고 아이패드가 가벼워져서인지 그냥 이렇게 들면 그냥 가볍게 들려요. M2는 이렇게 합판을 잡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들면 열려요. 대신 힌지 부분이 시장에서는 가려지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날카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아이패드를 들고 있으면 조금 거슬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각도 지금 최대로 두 개를 열었을 때 지금 M2 아이패드 프로는 이 정도의 각도이고요. M4 아이패드 프로는 이 정도까지 조금 더 눕도록 매직 키보드가 변경되었습니다. 무게 차이도 되게 많이 나요. 얘가 아마 아이패드랑 매직 키보드랑 결합했을 때 대략 한 120g 정도 더 가벼워졌을걸요? 그리고 패스스로 충전할 때도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2주 동안 대략 사용해봤을 때의 느낌이 어떻냐면 가격을 제외하고 보면 M4 아이패드 프로로 오면서 생각보다 꽤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고 만족감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오히려 거의 생긴 거 비슷한데 새로운 아이패드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가장 좋았던 점은 매직 키보드도 좋아졌긴 좋아졌지만 아이패드 프로 자체가 얇아지고 가벼워진 거 그게 일단은 가장 크게 체감되어서 이게 그냥 조금 바뀐 것 같은데 들고 다닐 때의 느낌이 그냥 아예 달라요. 그리고 매직 키보드도 꽤 많이 달라졌고 합판이 알루미늄으로 바뀌어서 되게 맥북같이 단단해졌다는 점 그리고 터치패드도 전작과 다르게 더 커져서 사용성에서도 더 좋아졌다는 점 뭐 요런 이제 여러 가지를 포함했을 때 진짜 완전 새로운 아이패드를 만난 것 같다. 다만 개인적으로 OLED라서 디스플레이가 좋기는 한데 미니 LED랑 비교했을 때 진짜 어두운 곳에서 비교하지 않는다면 막 와 엄청나게 달라졌다. 와 이거는 무조건 바꿀 정도로 좋아졌다. 그 정도까지는 개인적으로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저는 더 얇아지고 가벼워진 게 훨씬 더 크게 체감이 되었고요. 하지만 또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스타팅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다는 점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이패드 에어 13인치가 그것도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패드 라인업 중에서 가격이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를 쓰면 쓸수록 또 느껴진 게 뭐냐면 왜 아이패드 에어는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안 넣어준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에어에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많은 유저분들이 타협을 어느 정도 하고서라도 프로 대신에 그냥 에어 13인치를 쓸 것 같아요. 왜냐면 무게, 두께, 디스플레이 이런 몇 가지를 타협하면
가격이 확 내려지거든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이며 처음 생각과는 달리 실제로 사용해보니 전작보다 훨씬 많이 달라져서 맥북 에어에서 아이패드로 다시 넘어와서 써봐야 하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이번 WWDC 거기서 새로운 아이패드 OS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하드웨어가 진짜 좋은 아이패드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소프트웨어 때문에 내가 하는 생산성을 맥북 에어에서 대체 가능할까? 거기서는 아직까지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아이패드 프로를 제가 전작도 이제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하드웨어 성능이나 이런 거는 다 만족스럽긴 한데 생산성 그거 하나 때문에 맥북 에어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아이패드 프로 신형이 진짜 좋아졌긴 한데 아이패드 OS 신형에서는 그 생산성 자체로 되게 훨씬 더 좋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하드웨어 스펙을 훨씬 더 잘 활용하게 해요. 지금은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오토바이에 슈퍼카 엔진을 넣은 듯한 느낌? 이 하드웨어만 보면은 너무 좋아서 맥북 에어 대신 쓰고 싶은데 이 패드 OS가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다시 가격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구입한 가격이.